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도면 관리 기능들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일과 레이블 파일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내용을 나가기 전에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도면을 어제 새로 만든 프로젝트 폴더 경로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 복사하신 다음 폴더 경로에 붙여 넣어주세요. 세팅이 되신 분들은 CAD를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해드릴 기능은 도면 추가 기능입니다. 혹시나 도면이 다 닫혀 있으면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빈 도면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세요. 되신 분들은 도면 추가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활성 프로젝트, 혹시나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활성 프로젝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활성화라고 있어요. 그럼 선택한 프로젝트를 활성 프로젝트로 만들어줍니다. 활성 프로젝트로 세팅이 되신 분들은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도면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해서 가져온 도면들을 전체 선택해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도면 추가 하실 때에는 내가 필요한 도면들만 선택하셔가지고 추가하셔도 되겠죠. 저는 전체를 선택하고 모든 도면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프로젝트 기본값을 도면 설정에 적용하겠느냐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얘는 프로젝트 특성과 도면 특성에 대해서 안내할 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마뉴얼을 누르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활성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도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활성 프로젝트의 도면 리스트에 도면 추가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필요한 도면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29페이지의 팁 내용은 읽어보시고 한번 넘어가세요. 두 번째로 도면 제거 기능입니다. 도면 제거의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 프로젝트에 이러한 도면 리스트가 있는데 9번 도면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싶다, 리스트에서 빼고 싶다. 그럼 제거할 도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거하기가 있습니다. 제거가 완료되면 리스트에서는 보이지가 않게 구성이 돼요. 실제로 프로젝트 폴더 경로에 들어가 주시면 제거한 도면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장의 도면을 선택하셔가지고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단위에서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도면 제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는 도면 이름을 확인하셔가지고 원하는 도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연결되는 아이들로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8번, 10번에 대해서 제거하겠다. 동일하게 제거 기능이 실행됩니다. 제거에 대한 기능을 이해했다면 도면 추가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방금 제거하셨던 도면들을 다시 추가해보세요. 저도 추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8, 9, 10번이었죠. 추가가 되신 분들은 도면 리스트에서 한번 추가한 도면을 확인해 보세요. 도면 리스트에 제일 마지막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 33페이지의 팁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제거한 도면을 다시 추가한 뒤 도면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도면 순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렬값, 예를 들어서 나는 파일 경로와
이름으로 정렬을 시키겠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순차에 맞게 다시 정렬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 폴더를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이 폴더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하이 폴더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WDP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었죠.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해서 하이 폴더를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하이 폴더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활성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위 폴더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폴더가 바로 추가가 되고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위 폴더에 대한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원하는 도면을 선택하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위 폴더에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폴더 경로안에 오시면 프로젝트 파일인 WDP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도면에 대한 리스트, 구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 폴더는 하나 추가하겠다. 교육 도면이고 22번 도면은 교육 도면 폴더 안에 있어라. 중복이니까 얘는 빼겠습니다. 그럼 22번 도면은 교육 도면 폴더에 들어가야 되고 15번 도면이죠. 15번 도면은 패널 도면이었는데 구조도 도면 폴더로 들어가라. 수정되었으면 저장하고 캐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5번 도면은 구조도 도면 안에 들어오고 교육 도면이라고 하는 데에는 22번 도면이었죠.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로도 하이 폴더를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관리 기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름 바꾸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건데요. 이름 바꾸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일반 캐드를 사용했던 유저라면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겠죠. 먼저 일렉트리컬에서 이름 바꾸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1, 2번 도면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도면은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이름 바꾸기 원하는 도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도면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변경된 정보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파일에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캐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바꾸시는 거가 아마 좀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캐드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캐드 화면 일렉트리컬 띄우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요. 내용은 오류가 발생했대요. 내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꾼 도면을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 정보는 프로젝트 파일에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올 때 프로젝트 파일을 읽어오는데 이 도면을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을 바꾼 도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대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 도면을 이름 바꾼 도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 전달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류는 해결되어서 내용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있죠. 이 내용을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변경된 사항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체라고 하는 부가적인 작업 또는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해 가지고 변경된 이름을 적용시켜 주셔도 돼요. 근데 이런 부가적인 작업하는 거는 번거롭기 때문에 일렉트리컬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서 이름 바꿔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면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이고요. 이번 강좌 마지막에는 프로젝트 파일이랑 레이블 파일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43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프로젝트 폴더 경로를 한번 열어주세요. 프로젝트 파일은 WDP라고 하는 확장재를 가지고 있고 얘는 상호 연관된 도면 세트를 구성하는 도면 파일을 나열하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설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열어서 한번 봐볼게요.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의 설정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숫자가 어떤 옵션을 의미하는지는 도움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런 설정 값을 편집할 필요는 없으세요. 프로젝트 특성, 아직 특성에 대한 내용은 나가지 않았지만 특성 안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에 대한 설정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도면 관리 기능을 설명하면서 한번 확인했었죠. 해당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 대한 리스트이고 그 도면이 파일 폴더나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구조를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럼 프로젝트 파일은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어 라고 하시면 종료해 주시고 레이블 파일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레이블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과 연관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속성들이 이제 매핑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메모장으로 두 개를 모두 좀 열어놓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 샘플을 하나 좀 열어봤는데요. 각각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얘는 일반 텍스트와 바뀌는 값들인 속성 문자들이 있어요. 일렉트리컬은 표제란, 즉 제목 블록에 대한 설정을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를 매핑을 하느냐? 속성 문자들을 매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 때 이제 블록에 대한 경계로 만들 건데요. 요 밑에 들어가는 속성들이 표제란의 속성 문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승인자에 대한 정보가 매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목 블록에 대한 블록 이름이 있을 거예요. 블록의 이름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이 블록 안에 들어가는 속성 문자 이 값은 어떠한 값이다. 이 값은 레이블 파일의 이 값이다. 얘가 의미하는 값은 일렉트리컬에서는 또 설명값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었죠. 이렇듯 레이블 파일 매핑을 통해서 표제란과 설명값 이러한 값들을 연동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은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얘네는 템플릿을 만들 때 제목 블록 설정을 세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구조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블 파일은 이제 이러한 속성 값에 대한 매핑이 들어간다. 설명에 대한
매핑이 들어간다. 그리고 얘네들은 확장자 앞에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일렉트리컬에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레이블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 도면을 추가 제거 또는 대체, 이름 변경 등 도면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파일과 연관된 레이블 파일 세팅을 통해서 속성 값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강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